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서울경제라는 언론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지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보고서가요, 서울경제 정책성부터 시작해서 소유 구조, 신뢰도, 또 공익성까지 정말 다각도로 파고들고 있어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걸 통해서 서울경제라는 언론사가 가진 그 복합적인 면모 있잖아요. 그걸 함께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 보고서 첫 부분부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고 넘어가는데요. 서울경제 프로파일이 뭐랄까, 좀 퍼즐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 심각했던 오노리스크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고 네네. 또 이념적인 문제에서는 신뢰성 논란이 막 불거지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서울경제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1960년에 창간됐고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전문지, 현재도 주요 경제지 중 하나죠. 네, 블룸버그 한국 파트너이기도 하고 서울경제 TV도 운영하고 있죠. 영향력이 꽤 커요. 그렇죠. 근데 이 매체의 정체성은 현 장재민 회장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반자, 이 뚜렷한 이념 위에 서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그 이념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근데 그 이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장제구 전 회장 시절에요. 그 465억 원대 배임, 횡령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 그 사건이 있었죠. 네, 아주 심각한 오너 리스크 위에서 뭐랄까 재정립된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회사 명의로 부당 차용하고 계열사 빚보증 섰다가 떠안고 회사 자금 빼돌리고 아유. 네, 심지어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강제로 돈을 넣게 하고 혐의 내용만 봐도 심각했죠. 와, 465억 원이면 당시 내부에서 막 오너랑 헤어지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면서요. 그래서 현재 그 장재민 체제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책임 경영이라는 구호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경영권 승계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사를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절박한 위기 관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리스크 극복의 의미가 크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리 잡은 서울경제가 왜 신뢰성 문제에서는 또 지적을 받을까요? 보고서에서는 특히 그 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 객관적인 증거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정의기억연대 관련해서 연속으로 단독 보도 나갔던 거요. 아, 네, 기억나요. 그게 결국 명백한 허위 보도다 혹은 근거 없는 허위 기사다 이렇게 판명에 나서요. 정정 보도는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기사 삭제 명령까지 받았어요. 기사 삭제요? 와, 그냥 오보 수정이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조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언론중재위 결정에서 기사 삭제는 정말 드물고 강력한 조치예요. 그 기사의 사실 기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걸 공정으로 그냥 인정한 셈이죠. 오, 정말요? 네, 또 있어요. 2023년에는 김포시 버스비 환급 정책 가지고 철회됐다 이러면서 일면에 포퓰리즘 딱지를 딱 붙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달라서 결국 정정 및 반론 보도하고 제목까지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혹시 서울경제가 시장경제 수호라는 그 이념에 좀 맞춰서 정부 정책 같은 걸 비판하다 보니까 사실 확인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이념적 편향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아,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있네요.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서울경제가 자살 예방 우수보도상이나 이달의 기자상 이런 상들을 꾸준히 받고 있다면서요? 네네. 원전 수출 협정 심층 보도나 국회의장 공관 부당 이용 같은 거 이런 탐사 보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서울경제의 그 두 얼굴을 딱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권력 감시처럼 약간 비이념적이거나 깊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앞서 본 신뢰성 문제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외부 비판에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이라고 하죠. 거기서 원전 기사를 비판하니까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나갔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련이 보고서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까지 있었죠. 아, 이건 이제 비판적인 감시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이거나 때로는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권력 감시는 주로 시장 규제 비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환경 문제는 ESG나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아하. 물론 가계부채나 부동산 같은 핵심 경제 이슈 분석에서는 다시 그 전문성이 확 드러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서울경제는 거시경제 분석 같은 데서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과거에 그 심각했던 오너 리스크 유산 그리고 시장경제 수호라는 강한 이념적 색채가 공존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정치나 이념 관련 사안에서는 신뢰성 문제를 드러내는 말 그대로 좀 양극화된 프로파일을 지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전문성과 높은 이념적 편향성의 공존. 정말 독특한 조합이네요. 결국 서울경제의 기사를 접할 때는 이런 다층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언소주 생활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